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변익수입니다. 오늘 한국망막변성협회의 온라인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반변성의 현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맥락막 신생혈관의 존재에 따라 건성과 습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병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질병의 진행에 따라 초기부터 후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에 각 시기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엔 드루젠이 황반부에 축적되며 이것이 진행하면 황반부의 시세포와 망막색소상피의 위축으로 인해서 심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는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생해서 습성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 시간이 가면 황반부에 심한 반응을 남기게 되어서 시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치료 목표는 심한 시력 소솔이 발생하는 후기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시력을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건성, 즉 연성 드루젠을 동반한 건성 타입이고 우측에 보이는 것은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생한 습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는 망막 색소 상피와 브루크막 사이에 축적되는 드루젠으로 인해서 그 인접한 시세포와 망막 색소 상피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전형적인 이런 드루젠 외에도 망막 색소 상피 상부에 위치하는 레티큘라 드루젠 혹은 서브레티널 드루제노이드 디파짓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적으로 황반 변성의 진행에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는 65 마이크론에서 125 마이크론 미만의 크기의 드루젠과 그와 관련 있는 색소 변화가 있을 때이며 중기는 하나 이상의 125 마이크론 이상의 큰 드루젠이 있는 경우이고 후기는 황반부 중심에 가까운 지도상 위축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자가 형광 안조 촬영은 이 건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환자에서 위축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장비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이 중심화를 침범하게 되면 심한 시력 소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 RCT 연구인 REG 스터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REG RH2 스터디는 고용량의 항산화제, 오메가3, 아연 등을 포함한 영양제가 이 황반 변성의 발생을 억제하는지 혹은 진행을 억제하는지 등을 알아본 연구입니다. 55세에서 80세의 약 4,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군별로 복용한 영양제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좌측 그래프에서 위약을 복용한 군에서 초기 황반 변성에서는 1.3%, 중기는 18%, 반대안에 이미 후기 황반 변성이 있는 군에서는 약 43%가 5년 동안 후기 황반 변성을 진행하였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황산화제를 복용하면 중기 이상의 환자에서 후기로 진행하는 위험도를 약 25%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에 이제 RH2 스터디에서는 오메가3나 루테인 지아잔틴을 추가했을 때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폐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을 제거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징크 관련해서 쿠퍼 결핍증을 줄이기 위해서 조용량의 징크의 효과는 어떤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앞선 RG 연구에서 초기 황반 변성 환자에서는 항산화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RH2 결과에서는 오메가3, 루테인, 제아잔틴 등이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테인을 복용하지 않는 군에서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흡연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과거력이 있는 분에게서도 베타카로테인이 폐암의 위험성을 높였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베타카로틴을 빼거나 저용량의 징크를 복용한 경우에도 그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나 루테인 제아잔틴은 백내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포뮬러로 구성된 항산화제를 중기 이상의 황반 변성 환자분들께 복용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흡연자의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 제외된 RS2 포뮬라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 AREDS2 연구를 통해서 이런 중기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는 고용량 항산화제가 후기로의 진행을 25% 억제할 수 있는 이득이 나타났으므로 이 항산화제 복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산화제가 황반 변성이 없거나 아주 초기인 환자에서는 그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이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백내장에도 그러한 이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메가3는 황반 변성과 백내장에 대해서도 효과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와 과거 흡연력이 있는 분은 폐암의 위험과 관련된 베타카로테인이 제외된 ARDS2 포뮬라의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이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생한 단계인데 보시는 것처럼 신생혈관으로부터 혈액과 삼출물이 망막하로 누출되어 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생혈관은 반흔화되어 비가역적인 시력 소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안티-VEGF가 퍼스트라인 치료제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광역학 치료나 수술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는 여러 임상 연구에서를 통해서 신생혈관을 효과적으로 tex축시킬 수 있으며 시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치료제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반응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는 없습니다. 현재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 사용되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제제들입니다. 이 환자 습성 환자가 시력 저하로 내원하셨는데 큰 망막 색소 상피 박리를 동반한 PCV로 진단되신 분입니다. 망막하 출혈, 망막하 가액이 상당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4주 간격의 3회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치료로 망막 하액이 소실되었으며 신생혈관의 크기도 상당히 호전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발과 치료 후에 호전이 반복하게 되는데 캣 세브너 트라이얼에서 보면 각각 5년, 7년 경과에서 치료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상승된 시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사 횟수가 줄어들고 시력 저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임상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시는 의사분들께서도 이 부족 치료를 많이 경험하고 계신데 작년 ASRS 설문에서 보면 약 75% 정도의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가 필요한 치료보다 부족한 치료가 되고 있다고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치료의 가장 큰 이유는 환자들이 계속 짧은 주기의 주사 치료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사 치료와 방문 횟수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면서 치료하는 TNE, PRN 레지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유레티나 설문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TNE의 치료 레지멘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TNE 레지멘을 사용하면서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방문 횟수로 많은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설문을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오래 지속되는 약제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으나 특수하게 제작된 그 실리콘 임플란트를 눈 속에 이식하고 천천히 오랜 동안 약제의 효과를 지속하게 하는 PDS가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주사 횟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주사 횟수를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최대로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제 광역화 치료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치료제로 개발되기 전에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의 치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치료법인데 지금은 PCV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광감장 물질 벌테포르핀을 정맥으로 주사하여 맥락막으로 약제가 순환하게 하고 신생혈관이 위치한 부위에 망막과 맥락막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약제가 활성화되면
포토케미컬 리액션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며 신생혈관 퇴축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맥락막 허혈을 일으키는 부작용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프도즈나 하프플루언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74세 남자 환자로 큰 폴립을 동반한 PCV로 진단받고 베바시주맙과 에플리볼셉트를 수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치료 반응이 좋지 못해서 추가적인 광역학 치료를 시행하게 된 증례입니다. 치료 후 3개월째 망막 하액과 망막하 출혈이 소실되었으며 폴립의 크기도 감소한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심화 아래의 심한 망막하 출혈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눈속 가스 주입술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해서 치료 후 망막하 출혈을 중심압으로부터 주변으로 밀어내도록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망막하 혈액을 용해하기 위해서 티슈 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를 망막하로 주입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증례를 보시면 중심화 아래에 망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와 함께 눈속 가스 주입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망막하 출혈이 치료 후에 중심화 주변으로 이동해서 출혈의 높이가 낮아지고 옆으로 옅게 퍼져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 출혈이 심한 또 습성 환자의 경우에는 이 망막하에만 출혈이 국한되지 않고 유리체 강으로 출혈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유리 출혈을 제거하게 됩니다. 직내에 보시는 환자처럼 심한 망막하 출혈이 있어서 수차례 안티 VEGF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도중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유리체 출혈을 제거한 후에 안조를 보면 이렇게 심한 망막하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체 절제술 수술 영상인데 이렇게 심한 유리체 출혈을 제거하고 보면 안저에 심한 망막하 출혈을 동반한 습성 황반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황반변성의 현재 치료로는 중기 이상의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에서는 RS 포뮬레이션의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습성에서는 1차 치료로 적극적인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의 눈속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광역학 치료, 눈속 가스 주입술, 유리체 절제술 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